감정적 중심을 지키는 남자. 스토아 철학으로 찾은 자유와 사랑. 제1부. 나를 잃었던 시간들 처음엔 나도 몰랐다. 왜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지, 왜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주면 줄수록 상대는 점점 더 멀어지는지 혼자 속으로 끊임없이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사실 잘못한 건 없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걸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다. 자주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상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진심을 다 쏟아부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다. 상대는 사라졌다. 아무런 이유도 말도 없이. 처음엔 화가 났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움직였던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나 혼자 진지했고, 나 혼자 무게를 잡았고, 나 혼자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잃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친구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말했다. 형, 항상 너무 잘해줘. 근데 너무 반응이 크다니까. 그래서 상대가 형을 조종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 거야.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상대가 기분에 따라 변하면 나도 따라 변했다. 서운해하면 달래주고, 삐지면 미안하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면 걱정돼서 먼저 연락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다. 반응을 멈추고 중심을 잡기로 했다. 예전엔 상대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무슨 일 있어 하며 바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제는 내 할 일을 한다. 운동하고, 책 읽고, 일하고. 상대가 다시 따뜻하게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또다시 멀어진다면 붙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건 상대의 온도가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패턴으로 말한다.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흔들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정직한 사람 좋아해 라고 하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던져 반응을 본다. 진지한 관계 원해 라고 하면서도 감정이 깊어지면 갑자기 도망간다. 처음엔 이게 모순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감정의 본질이다.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왜 그래 하며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본다. 그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휘둘리며 나까지 흔들려는 사람인지. 처음엔 이게 쉽지 않았다. 마음이 가는 지주 제2부. 중심을 지키는 힘.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요즘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컨트롤하려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적 중심이 잡힌 남자는 조종할 수 없는 남자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균형. 내 친구 중에 멋진 녀석이 있다. 이름은 준호.
걔는 연애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여성이 갑자기 삐지거나 연락을 끊어도 평소처럼 행동한다. 나중에 물어봤다. 너도 속으론 신경 쓰이지? 그랬더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근데 내가 신경 쓴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태도를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진짜 배웠다.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게 연애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줘도 최선을 다해도 상대가 떠난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떠났을 수도 있고 아직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아니면 네가 너무 쉽게 흔들렸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네 인생의 방향대로 걸어가. 운동해야지. 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가. 중요한 일 하고 있었어. 계속해. 상대가 돌아오면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네가 정하는 거다. 더 이상 상대가 너를 정하지 않아. 예전엔 왜 날 떠났는지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흔들렸는지 생각한다. 그게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다. 한때는 누가 차갑게 대하거나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알아채고 반응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확인하려 했던 거다. 상대가 날 멀리할까봐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느긋하게 천천히 행동한다. 말을 조심히 하고 다 설명하려 들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궁금해한다. 쟤 뭐지?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이건 조작하려는 게 아니다. 억지로 미스터리하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다. 내 감정의 중심을 지키고 내 페이스를 놓지 않는 거다. 한 번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었다. 너는 왜 이렇게 무덤덤해?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라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 감정에 휩쓸렸을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며 변명하고 바로잡으려 애썼을 거다. 하지만 그때는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껴도 돼. 나 여기 있을게. 우리 성인처럼 대화할 수 있을 때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혼란스러워 보였다. 왜냐하면 그런 반응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화내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도망간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중요한 건 그게 우월감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라는 거다.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진짜 연결은 혼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요함과 진심에서 만들어져야 오래 간다고. 그녀가 화를 내고 떠날 수도 있다. 너무 차갑다고, 감정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느낄 거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안정감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울고 소리 지르고 억울한 걸 말해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불같이 싸우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말한다. 알겠어. 네 말 들었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이게 쉬운 건 아니다. 그 순간에 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예전엔 그랬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 침착하게, 차분하게 중심을 지키는 거다. 말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다.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관계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말을 통해 이기려 할수록 네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건 힘을 잃는 순간이다. 논리 싸움에서 이길 순 있지만 관계의 깊이에서는 진다. 상상해봐.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너는 조용히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준비되었을 때 와서 얘기하자. 놀라운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혼란은 멈춘다. 네가 강제로 잠재운 게 아니라 네 태도가 그 혼란을 가라앉히는 거다. 그녀도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건 진짜 남자다.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물론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너는 감정이 없어, 차가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명확함의 대가다. 너는 감정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거고 그걸로만 소통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너와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 결국 그들은 너와 진짜 만나기 위해 변하든가 떠나든가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너는 이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제3부. 나를 되찾는 여정 한때는 나도 그랬다. 상대가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갑자기 거리를 두면 요즘 바빠라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연락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며 내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불안해하는지 중심을 잃는지 보고 있었던 거다. 이제는 다르다. 상대가 거리를 둔다면 나는 내가 하던 일에 더 집중한다. 운동하고 책 읽고 일하고 내 삶을 산다. 쓸데없는 감정 섞인 말은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나도 감정 게임에 휘둘렸다. 상대가 답장 늦으면 멍하니 폰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먼저 연락하며 불안해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왜 내 현실이 상대의 감정에 달려야 하지? 그게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상대방의 기분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내 하루가 흔들리는 삶은 더 이상 내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로. 그게 누군가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건 내 의도가 아니다. 그냥 더 이상 누군가의 검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다. 신기한 점은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 상대도 느낀다는 거다. 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중심이 안 흔들리네. 그게 상대에게 두려움의 시작이다. 내가 무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동시에 내 자유의 시작이기도 하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이 자기 승인에 따라 움직이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그 감정이 자기 주위를 맴돌면 편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한다. 그동안 써먹던 감정 통제 전략이 안 통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해서 떠나기도 한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속 내 가치를 증명해야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누가 날 계속 시험하며 불안정함 속에서 확신을 얻는 관계는 지쳤다. 내가 원하는 건 감정적으로 안정된 파트너, 내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이건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만 줄 수 있는 존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 지능은 약함이 아니라 전사정신 같은 거다. 드라마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화날 때도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폭풍 속에서도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된 상태다. 이제 나는 어떤 감정 게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 게임판 자체를 떠났다. 대신 내 규칙이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 그 테이블에는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만 앉을 수 있다. 과거엔 급했다. 왜 이렇게 끝났지? 하며 클로저를 구걸하고 밤새 말싸움하고 텍스트 한 줄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은 다르다.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묻는다. 이건 나랑 맞나? 아니면 조용히 물러난다. 원망도 극적인 이별극도 없다. 그냥 간다. 만약 상대가 묻는다. 왜 더 붙잡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랑이 전쟁이어야 한다고 믿지 않아. 그 말이 상대를 멍하게 만들 수도 있다. 모든 감정 테스트가 실패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상대를 가장 두렵게 만들면서도 나를 자유롭게 한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시험을 통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 즉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검증을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상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그게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조용한 힘이다. 대부분의 남자는 연애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해줘 라고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단단한 남자는 다르다. 그는 외부의 어떤 것도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 어떻게 등장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이끌고 존중이 무너졌을 때 떠나는지 모든 건 자기 안에서 정한다. 이 힘은 여성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가 거만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완전함이라는 언어는 외부의 인정에 중독된 세상에서 거의 아무도 말할 줄 모른다. 생각해봐. 데이트할 때, 대화할 때, 관계 속에서 괜히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웃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에 맞장구 치고 분위기 깨기 싫어서 참은 적. 나도 그랬다.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 말투도 바꾸고 관심 받으려 안 하던 행동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뭘까?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보여준 게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을 때 필요한 건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거였다. 더 이상 누가 인정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여자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 얘는 나한테 뭘 원하지 않아. 내 반응에 목매지 않네. 그 순간 그녀의 패턴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상황을 하나 그려보자. 너와 어떤 여성이 데이트 중이다. 분위기는 괜찮다. 근데 그녀가 말한다. 일 진짜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사는 거 좀 안 건강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부분은 말문이 막힌다. 아, 네. 근데 저도 균형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라며 설명하려 든다. 하지만 너는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다. 천천히 웃으며 말한다. 일이 제 명이에요. 그건 미안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이 한마디 하고 다시 식사로 돌아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다. 그녀는 우와, 자신감 넘치시네요 라며 비꼬거나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느낄 거다. 얘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네. 그게 흔치 않은 태도다. 희소한 태도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온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멈칫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재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자기가 존재할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제4부,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를 지키다. 그녀가 차가운 말투로 떠보거나 하루는 칭찬하다가 다음날 연락을 끊어도 나는 내 중심을 바꾸지 않는다. 내 자존감은 그녀의 메시지 빈도나 말투에 좌우되지 않는다. 내 정체성은 감정의 날씨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자체로 날씨다. 이 에너지는 중독성이 강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내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녀가 멀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칭찬해도 흥분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려도 불안정해지지 않는 명확함. 감정적으로 단단한 남자는 기분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지 스스로 정확히 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고, 의심받아도 확신을 잃지 않으며, 오해받아도 부드럽게 말한다. 이런 모습은 사랑받을 때만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간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친다. 잘 보이려면 맞장구 쳐라. 주목받으려면 튀지 마라. 싸우지 않으려면 의견을 감춰라. 하지만 그렇게 살면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진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가짜 버전을 좋아하게 된다. 가면을 벗었을 때 아무도 곁에 없다면 그건 진짜 외로움이다. 그래서 나는 멈췄다. 연기를 그만두고 거짓말을 멈췄다. 더 이상 누굴 위해 내가 아닌 척하지 않기로 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걸 말하고 눈치를 보느라 내 목소리를 죽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방에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중심을 지키는지가 중요해졌다. 그렇게 되니 누가 진짜 나를 끌리는지 알 수 있었다. 가면이 아니라 본질에 반응하는 사람만 남는다. 그때 게임은 완전히 바뀐다. 그녀도 깨닫기 시작한다. 수치심으로 널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고, 도발해도 네가 반응하지 않으며 칭찬으로 조종하려 해도 소용없다는 걸. 왜냐하면 너는 이미 내면의 일을 다 해냈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거울을 보며 했던 질문들.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이 관계에서 나를 잃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답이 단단하면 어떤 외부 테스트도, 감정의 눈치 싸움도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한때 나는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려고 말투를 바꾸고 관심사를 맞추고 원치 않는 약속도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이게 과연 나다운 모습인가?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처음엔 불안했다. 이렇게 변하면 그녀가 떠나지 않을까? 거리를 두면 사랑이 식지 않을까? 하지만 그 불안은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생긴 거였다. 나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멈췄다. 먼저 연락하는 걸,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걸, 내 감정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걸.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 조용한 변화가 진짜 파워였다. 그녀가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문자 보내고 왜 그래? 라고 묻고 자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내 감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난 여기 있어. 이게 감정적 중심을 지키는 태도다. 그녀를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감정의 폭풍을 겪을 때 같이 끌려 들어가지 않고 등불처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그녀가 날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내 삶, 선택, 태도가 내 가치를 말해준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누군가는 날 차갑다고, 도도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프레임일 뿐이다. 나는 내 프레임에 산다. 예전엔 그런 말에 흔들리고 내가 너무 세게 보였나 라며 후회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그건 너의 의견이야. 그녀가 내 일하는 방식, 계획, 과거를 비판할 때도 있었다. 예전엔 해명하려 했다. 아니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며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다르게 봐. 그게 끝이다. 감정은 부드럽지만 태도는 단단하다. 이게 내가 스스로에게 배운 존중이다. 사람들은 이 태도를 세 보인다, 무심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건 나를 선택한 결과다. 감정에 따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한 결과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너 진짜 다르다, 깊다, 신비롭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나로 살아가니 생긴 결과였다. 이 태도는 연애뿐 아니라 일, 인간관계, 기회에서도 통한다. 내가 나를 선택하니 다른 것도 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누가 날 좋아할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집중한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감정 소모하지 않는다. 그냥 안 맞네 하고 웃으며 손 뗀다. 그녀가 나를 시험하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고 반영한다. 그게 단단함의 표현이다. 감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을 조절할 줄 안다. 이게 내가 몸으로 배운 한국식 스토아 철학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삶. 어떤 여자는 이걸 존중하지만 어떤 여자는 불편해한다. 너무 무덤덤해. 내 감정이 안 보이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제5부 떠나는 법을 배우다. 이제 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그냥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인사하며 돌아선다. 미련 없이, 원망 없이.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내가 놓친 게 뭘까 하며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엔 인정받기 위해 웃어주고 맞장구 치고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재미없는 농담엔 웃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누군가 날 싫어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연기하지 않아도 날 좋아할 사람이다.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태도가 가져다 준 평화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올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온다. 사랑받기 위해 싸우지 않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떠나면서 왜 더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전쟁이면 난 그 전선에서 물러날 거야.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그게 싫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완성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행자로 본다. 누군가가 내 중심을 흔들려 해도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여긴 내가 만든 중심이야. 쉽게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지금의 나고 앞으로도 지켜갈 나다.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남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다. 날 필요로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었으며 단단하고 침착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나다. 예전엔 누군가를 정말 원하면 그 사람 없이 안 될 것 같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이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종 집착이고 불안해서 오는 착각이었다. 그런 감정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기보다 점점 덜 나답게 만들었다.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몇 번의 끝을 겪으며 깨달았다. 누군가를 깊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원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지 않다. 내 하루가 상대의 관심이나 메시지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그녀의 칭찬으로 자존감이 올라가지도 않고 무관심으로 하루가 무너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내 삶에 기둥이 생긴 건 아니다. 내 삶의 힘은 그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기준, 훈련, 명확한 비전에서 나온다. 내가 가는 길은 그녀와 함께면 더 좋겠지만 그녀 없이도 계속된다. 이게 내 삶이고 나는 그 안에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이게 여성들에게 혼을 주는 포인트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를 통해 남자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녀가 인정해줘야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녀가 오늘 좀 피곤해 라고 한마디 해도 하루 종일 100가지 이유를 떠올리며 불안에 빠진다. 하지만 내가 그 패턴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감정적으로 흔들 수 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 게임이 통하지 않을 때, 그녀가 밀어내도 내가 당기지 않고, 침묵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분위기를 흔들어도 내가 중심을 지켰다. 너 너무 무심해. 감정 있는 거 맞아? 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엔 놀람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감정의 파도에 같이 흔들리길 바랐지만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너 지금 뭔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 난 여기 있어. 준비되면 얘기해. 이 균형 잡힌 태도가 나의 변화였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예전엔 그녀가 웃어주면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았고 차가워지면 숨쉬기 어려웠다. 매 순간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그녀의 기분을 맞출 수 있을까 계산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먼저 나를 본다. 그리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녀를 판타지로 포장하지 않고 내 이상형으로 상상하지 않는다. 감정이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론 비합리적인 모습도 있는 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게 보니 그녀의 기분 변화나 갑작스러운 침묵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녀만의 리듬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흡수하지 않고 관찰한다. 구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연결되지만 소비되지 않는다. 그녀가 이유 없이 까칠해지거나 대화 중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거나 근거 없는 의심을 던질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감정이 복잡한 거 알아. 근데 나는 지금 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없어. 나중에 정리되면 얘기하자. 이 말은 싸우자는 게 아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대의 감정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가 상처받고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낮춰 그녀의 혼란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런 내 모습에 어딘가 노출된 느낌을 받는다. 처음 보는 감정의 구조다. 그녀를 구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는 남자. 설득하지 않고도 설득력 있는 남자. 그게 내가 된 남자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험하다.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6부. 진짜 사랑은 나를 잃지 않는 것 한때 나는 좋은 남자가 되려고 별짓을 다 해봤다. 잘해줘야 한다는 강박, 맞춰줘야 한다는 부담,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긴장. 그녀가 화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달래려고 애쓰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 내가 뭘 더 해야 하지라며 불안에 빠졌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버림받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부족하다고 느껴질까봐 생긴 두려움이었다. 그걸 깨달은 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였다. 처음엔 끌렸고, 그녀도 내게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나를 잃고 있었다. 대화할 때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그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했고, 선택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을 먼저 고려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렸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 나인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그때부터 나를 재정비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중심을 찾는 연습을 했다. 감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건 무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거였다. 이건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것과 비슷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제는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존중 없는 태도를 보이면 조용히 물러난다.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담담히 거리를 둔다. 나는 더 이상 인정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꺾지 않는다. 이 태도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녀도 느낀다. 내가 그녀의 외모, 매력, 감정적 반응을 알면서도 그걸 쫓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유지한다는 걸. 그런 남자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가 뾰족한 말 한마디에 움찔하고 관심을 덜 주면 안절부절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그녀가 뒤로 물러나도 조급해하지 않고 선을 그어도 나를 잃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내 중심을 지킨다. 그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끌린다. 왜냐하면 이건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한 연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녀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잃지도 않는다. 감정적 줄다리기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느낌.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그녀가 과하게 반응하더라도 나는 조용히 지켜본다.
필요하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네 감정 이해해. 하지만 나는 이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감정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이 태도는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성장할 공간을 만드는 거다. 그녀는 점점 알아차린다. 이 남자는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걸. 이런 사람은 희귀하다.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서로를 조종하려 든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되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녀의 패턴을 이해하되 거기에 빨려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게 감정지능의 정수다. 감정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남자는 내가 뭘 해야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인가? 감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 경지에 오르면 어떤 관계든 두렵지 않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냥 놓아준다. 준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무감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랑에 나를 소모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감정을 숨기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그녀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가고 아니면 조용히 보내준다. 후회도 원망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그런 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쉽게 잊지 못한다. 내가 그녀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너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붙잡으며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언젠간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텨봤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거다. 나도 그랬다. 진심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떠났을 때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의 부재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그 관계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걸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별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선택이다. 나를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선택, 내 중심을 지키겠다는 선택. 감정은 여전히 있다. 미련도 있고 보고 싶고 좋은 기억들이 불쑥 떠오른다. 하지만 그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건 그냥 지나간 감정일 뿐 지금의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관계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타협해야만 유지되는 공간인지 먼저 본다. 후자라면 미련 없이 떠난다. 원망도 싸움도 없이 조용히 명확히 말한다. 이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감정 조절이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 중심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다. 이런 태도는 상처에서 나온다. 예전엔 상대가 떠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켰다. 그러다 감정이 폭발하거나 뒤늦게 원망만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한다. 대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내가 결정한다. 이건 쿨한 남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나와의 관계, 자존심, 성장에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다. 어쩌면 이게 진짜 남자다움일지도 모른다.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이 태도는 그녀에게도 영향을 준다. 처음엔 당황한다.
보통은 조금만 찔러도 남자들이 반응하니까. 무시하면 불안해하고 칭찬하면 들뜨고 감정의 줄로 조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 그녀는 낯설어 하다가 점점 내 방식에 이끌린다. 왜냐하면 그 안엔 안정과 중심, 예측 가능한 정서적 성숙함이 있으니까. 제7부. 사랑은 선택, 소비가 아니다. 이제 나는 어떤 관계든 붙잡지 않는다. 사랑은 선택이다. 서로를 알아보고 맞춰가는 과정이지. 한쪽만 애쓰는 건 연기가 아니라 현실에선 오래가지 못한다. 그녀가 나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멋진 일이지만 아니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다. 기대는 상처의 씨앗이 되기 쉽다. 예전에 나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라는 말에 속았다. 하지만 노력은 방향이 맞아야 한다. 사랑은 맞춰가는 거지만 무릎 꿇는 식의 조율은 자존감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제 나는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에 내 가치를 걸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다가갔는지, 내 기준을 얼마나 지켰는지 그걸 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 기억,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감정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건 나 자신이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면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감정을 단단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감정이 와도 사라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가 울며 붙잡더라도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대로 간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건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니라 분명한 거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다. 그걸 잃으면 어떤 사랑도 진짜가 될 수 없다. 이 태도를 이해하려면 직접 겪어봐야 한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게 될 거다. 결국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걸 깨닫는다. 그때부터 사랑은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일이 된다. 나는 항상 묻는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설명하지 않는다. 내 평화를 지키는 건 내 몫이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담담하게 중심을 지키며 바라보는 것. 예전에 무시당해도 다시 돌아가고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들어도 사랑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참았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소모하는 거였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진짜 사랑은 참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피 흘리며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도전을 주지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매일 추측하게 만들지 않고 마음을 확신 없이 흔들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바꿨다. 어떻게 이 관계를 고칠 수 있을까? 에서 이 관계는 우리 둘에게 여전히 건강한가?로 대답이 아니오라면 더 이상 억지로 머물지 않는다. 돌아오게 하려고 설득하지도 않는다. 아직 사랑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엔 존중, 같은 방향을 보는 비전, 안전한 감정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명확함을 가진 남자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은 끝맺음을 못한다. 답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지 않을 연락을 기다리고 의미 없는 침묵을 곱씹으며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그런 게임에 끌려들지 않는다.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애매하다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설명을 구걸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는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그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떠난다. 큰 소리도 문을 쾅 닫지도 않고 조용한 걸음으로. 하지만 그 발걸음엔 변화가 담겨 있다. 이전과는 다른 나로 나아가는 길. 그녀는 그걸 느낄 거다. 드라마틱한 말 한마디 없이 떠났지만 그 침묵이 더 크고 깊게 다가온다. 그는 눈물로 매달리지 않고 분노로 공격하지 않고 후회로 자신을 망가지게 하지 않았다. 그는 평온함을 안고 떠났다. 그 평온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아픈 반응이 될 거다. 그녀는 싸움을 원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조용히, 너무 침착하게 끝냈다. 이런 남자를 잃고 나면 그녀는 비로소 깨닫는다. 무엇을 놓쳤는지. 협박하지도 욕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상실. 그는 살아있지 않은 공간에서 빠져나왔을 뿐인데 그게 그녀에게는 감정의 회오리를 만든다. 혹시 지금 떠나야 할 때인데도 머물고 있는 남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약해 보일까봐, 그녀가 날 욕할까봐, 너무 냉정해 보일까봐 떠나지 못한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진짜 약한 건 나를 죽이는 관계에 계속 남아있는 거다. 진짜 강한 건 이제 됐어 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용기다. 그 결단은 삶 전체를 바꾼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내 평화를 포기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관계다. 이 깨달음은 연애에서 끝나지 않는다. 삶 전체의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든다. 이제 너는 헷갈림 속에서 버티지 않는다. 명확해지고 움직인다. 누가 뭐라 해도 확신으로 말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치해서 선택한다. 그 기준이 생기면 상대도 느낀다. 너의 사랑이 그녀의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는다는 걸. 너의 존재가 그녀의 인정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걸. 너의 충성이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괜찮다. 비난하지 않고 보내줄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건 책임감으로 포장된 감정 소모일 뿐이다. 이제 너는 그런 연결에 열려 있지 않다. 제8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시작.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터지거나 혼란에 빠졌을 때도 그녀를 사랑하면서 끌려가지 않는다.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되 그 안에 빠져들지 않는다. 솔직히 나도 한때는 사랑 때문에 너무 애쓰고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잃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많았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뿌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상대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감정적 지능은 바로 이런 거다. 스토아 철학, 즉 스토이시즘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인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힘이 진짜 힘이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사랑을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다. 가끔 상대가 테스트를 한다. 왜 그렇게 느려? 왜 그렇게 무뚝뚝해? 이런 식으로. 예전 같았으면 감정을 쏟아내며
이해시키려 애썼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롭게 말한다. 그건 네 생각이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달라졌다고 알아챈다. 너 진짜 달라졌다. 뭔가 깊이가 생겼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오랜 시간 나를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했다. 왜 이 관계에서 불안할까? 왜 인정받으려 할까? 이런 질문들을 솔직히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내면이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가치를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감정적 독립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다. 상대방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더 건강하고 깊어진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성장과 평화를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내 경험상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프고 혼란만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 줄 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마음 아프고 보고 싶고 가슴 한켠이 시리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길을 갔고 내 진실을 살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들고 마음 편안히 영혼까지 온전한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게 진짜 자유다. 이 자유가 나를 전설로 만들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교훈으로 만든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남자들을 위한 강력한 연애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스토아 철학의 변치 않는 원칙들로 빚어낸 가이드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존경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담으려 한다. 감정적 지능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법, 평화를 무기로 삼는 법, 감정적 거리두기를 힘으로 만드는 법, 명료함을 나침반으로 삼는 법까지. 만약 너도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남자, 그리고 너 자신이 존중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이드를 기대해도 좋다. 곧 출시할 거고 너의 사랑, 리더십,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거다. 댓글로 블루프린트라고 남겨줘. 출시되자마자 개인적으로 보내줄게. 구독, 좋아요,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해줘. 진짜 너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무언가가 곧 찾아올 테니까. 이제 나는 사랑을 다르게 본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그게 내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담담히 중심을 지킨다. 너도 이 여정을 시작해보길 바란다. 네가 너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너를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의 모습이 될 거다. 너도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면 기억해. 네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녀가 떠났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가 너무 쉽게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다. 너의 중심을 지키는 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네 인생의 방향대로 걸어가. 그게 진짜 너를 찾는 길이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진 않다. 내 하루는
그녀의 메시지나 관심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녀의 칭찬으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고 무관심으로 무너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내 삶의 기둥이 되는 건 아니다. 내 삶의 힘은 내가 쌓아온 기준, 훈련, 비전에서 나온다. 내가 가는 길은 그녀와 함께면 더 좋겠지만 그녀 없이도 계속된다. 이게 내 삶이고 나는 그 안에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나는 조용히 지켜본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 감정이 복잡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이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이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성장의 공간을 주는 거다. 그녀는 점점 깨닫는다. 이 남자는 사랑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걸. 그런 사람은 희귀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거나 조종하려 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된 남자다. 제9부. 나를 선택하는 삶의 힘. 이제 나는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혼란 속에 빠져 있어도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본다.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만 그 안으로 빨려들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사랑 때문에 너무 애쓰며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고, 그녀가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내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상대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이 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감정적 지능은 바로 이런 거다. 스토아 철학, 즉 스토이시즘에서 배운 점인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이 진짜 힘이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며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 태도가 사랑을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됐다. 가끔 그녀가 테스트를 한다. 왜 그렇게 느려? 왜 그렇게 무뚝뚝해? 같은 말들로. 예전 같았으면 감정을 쏟아내며 그녀를 이해시키려 애썼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말한다. 그건 네 생각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달라졌다고 느낀다. 너 진짜 달라졌다. 뭔가 깊이가 있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다. 왜 이 관계에서 불안할까? 왜 인정받으려 애쓰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솔직히 마주하며 내면을 다듬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내 가치를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게 감정적 독립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다. 상대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더 건강하고 깊어진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성장과 평화를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물러서야 한다. 그게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내 경험상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프고 혼란만 커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할 줄 안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고 가슴 한쪽이 시리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길을 걸으며 내 진실을 살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들고 마음 편안히 영혼까지 온전한 상태로 그 자리를 떠난다. 그게 진짜 자유다. 이 자유는 나를 전설로 만들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교훈으로 남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남자들을 위한 강력한 연애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스토아 철학의 변치 않는 원칙들로 만들어진 가이드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존경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법을 담으려 한다. 감정적 지능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법, 평화를 무기로 삼는 법, 감정적 거리두기를 힘으로 만드는 법, 명료함을 나침반으로 삼는 법까지. 만약 너도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남자, 그리고 너 자신이 존중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이 가이드를 기대해도 좋다. 곧 출시할 예정이고 너의 사랑, 리더십,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줄 거다. 댓글로 블루프린트라고 남겨줘. 출시되자마자 개인적으로 보내줄게. 구독, 좋아요,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말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줘. 너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무언가가 곧 다가올 테니까. 이제 나는 사랑을 다르게 본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그게 내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담담히 중심을 지킨다. 너도 이 여정을 시작해보길 바란다. 네가 너를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너를 다르게 본다.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의 모습이 될 거다. 너도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면 기억해. 네가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녀가 떠났다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녀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가 너무 쉽게 흔들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다. 너의 중심을 지키는 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네 인생의 방향대로 걸어가. 그게 진짜 너를 찾는 길이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진 않다. 내 하루는 그녀의 메시지나 관심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녀의 칭찬으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고 무관심으로 무너지지도 않는다. 나는 이미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산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온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내 삶의 기둥이 되는 건 아니다. 내 삶의 힘은 내가 쌓아온 기준, 훈련, 비전에서 나온다. 내가 가는 길은 그녀와 함께면 더 좋겠지만 그녀 없이도 계속된다. 이게 내 삶이고 나는 그 안에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나는 조용히 지켜본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한다. 지금 네 감정이 복잡한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이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이건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성장의 공간을 주는 거다. 그녀는 점점 깨닫는다. 이 남자는 사랑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걸. 그런 사람은 희귀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거나 조종하려 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게 내가 된 남자다. 이 여정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너도 이 글을 읽으며 공감했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너의 중심을 찾아라.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켜라. 그게 너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 거다. 제10부 나로 존재하는 삶의 완성. 이 여정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는 여정이다. 그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그게 내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다.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담담히 중심을 지키며 바라본다. 이 태도는 연애뿐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과거에 나는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내 편 같았고 차가워지면 숨쉬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먼저 나를 본다. 그녀를 판타지로 포장하지 않고 이상형으로 상상하지도 않는다. 감정이 있고 상처도 있고 때론 비합리적인 모습도 있는 한 사람으로 본다. 그녀의 기분 변화나 갑작스러운 침묵은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녀만의 리듬이다. 그래서 나는 흡수하지 않고 관찰한다. 구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한다. 연결되지만 소비되지 않는다. 그녀가 이유 없이 까칠해지거나 대화 중 분위기를 바꾸거나 근거 없는 의심을 던질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 감정이 복잡한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이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정리되면 다시 얘기하자. 이 말은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성장의 공간을 주는 거다. 그녀가 상처받고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낮춰 그녀의 혼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모습에 노출된 느낌을 받는다. 처음 보는 감정의 구조다. 그녀를 구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는 남자. 설득하지 않고도 설득력 있는 남자. 그게 내가 된 남자다. 그런 사람은 위험하다.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을 쟁취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반응에 목매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 태도는 단순히 연애에서만 통하지 않는다. 1. 인간관계, 기회에서도 적용된다. 내가 나를 선택하니 세상도 나를 다르게 본다. 예전엔 누가 날 좋아할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집중한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다. 그냥 안 맞네 하고 웃으며 손 뗀다. 그녀가 나를 시험하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고 반영한다. 그게 단단함의 표현이다. 감정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응을 조절할 줄 안다. 이게 내가 몸으로 배운 한국식 스토아 철학이다. 감정에 안고 중심을 지키는 삶. 어떤 여자는 이걸 존중하지만 어떤 여자는 불편해한다. 너무 무덤덤해. 내 감정이 안 보이냐?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강함이다. 이제 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억지로 끌어안지 않는다.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인사하며 돌아선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그게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내가 놓친 게 뭘까 하고 그녀를 생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엔 인정받기 위해 웃어주고 맞장구 치고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미없는 농담엔 웃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누가 날 싫어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연기하지 않아도 날 좋아할 사람이다.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태도가 가져다 준 평화다. 이 평화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온다. 사랑받기 위해 싸우지 않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떠나면서 왜 더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말한다. 사랑이 전쟁이면 난 그 전선에서 물러날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하기에 그녀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나를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그게 싫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완성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행자로 본다. 누가 내 중심을 흔들려 해도 단호히 말한다. 여긴 내가 만든 중심이야. 쉽게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지금의 나고 앞으로도 지켜갈 나다.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남자의 모습은 이런 거다. 날 필요로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이었으며 단단하고 침착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나다. 너도 이 글을 읽으며 공감했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너의 중심을 찾아라.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켜라. 그게 너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 거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댓글로 블루프린트라고 남겨줘. 곧 출시할 가이드를 개인적으로 보내줄게.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너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무언가가 곧 찾아올 거다.